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우선주, 프로텍, IT 업종들이죠. 우선 삼성전자는 시장의 최고의 주도주이면서 대장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6개월째 작은 박스권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시기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오를 수도 없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77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에서의 움직임, 이러한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해 보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시장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적에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영업이익, 이번 2분기 영업이익도 11조 원, 10조 원대 후반, 물론 발표되어야 되겠지만 7일자, 이번 달에 7일자 정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썸네일에 외국인 수급과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좀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위기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유인즉슨 후발주자들의 기술력이 턱 밑까지 추격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삼성전자의 이렇게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이곳에서 조금 더 이제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여전히 그 흐름은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정도가 추격해 온다 손치더라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현저하게 대만 업체하고 TSMC하고 차이진 것을 추격해내는 상황. 또 하나의 모멘텀이 하나 있죠. 5G에 대한 장비, 기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2021년을 이후 2022년 5G 7, 8 나중에는 6 제너레이션까지 어마어마한 IT 업종의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5G, 인공지능 여러 가지 더욱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 이익에 대해서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사화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월에서 5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매출을 올렸다라고 했고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죠. 삼성전자 1위, SK 하이닉스 올해 2분기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닝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월 30일 공개한 3월에서 5월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18억 달러에서 3분기 103% 어마어마한 이렇게 증가를 보였네요. 103%의 증가했다라고, 이는 당초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이다라고 했습니다. 8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이렇게 100% 이상 증가하고요.
이에 대해서 마이크론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로 PC와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더 메모리, 비메모리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1년 전에 비해 영업이익이 2배로 성장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며 6월에서 9월 4분기의 매출도 82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매출이 74억 달러에서 82억 달러, 즉 8억 달러 정도로 더 늘어날 것이다. 산지 메우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내년 말 2022년까지의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빠듯해 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내년 초까지, 그 이유는 또 비메모리 쪽으로 강력한 채무 실적이 지속되며 장기적인 매출 성장률이 반도체 산업 전반을 능가할 것이다. 저도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거두면서 이달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깜짝 실적을 내는 것 아니냐 기대감도 나오고요. 이런 것은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나오면 확인할 정도로 전체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관점이 있지. 2분기만이 뭐 조금 어닝하느냐 덜 어닝하냐 문제는 이런 기사를 쓰는 분들은 참 생각이 대단히 짧으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큰 흐름,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반도체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이것이 그렇냐 하느냐는 조금 더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망은 15%, 16%와 33%로 증가, 이런 큰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표를 하게 되면 서서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방향성을 중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느냐 조금 밑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우연의 NH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반도체가 주도할 예정이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요. 영업이익만 전분기 대비 80% 증가한 6조 원으로 예상을 한다. 그는 D램과 랜디의 평균 판매 단가가 13에서 2%씩 상승하고 서버 투자가 본격 증가하면서 서버램 출하량도 9% 증가할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 기대감은 D램, 메모리 반도체의 호조덕이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내년 3월 이전까지는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그리고 후반기에는 비메모리 쪽에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2분기 PC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23%, 서버용 D램이 25%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매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특히나 돈이 되는 것은 서버용 D램입니다. 오르는 만큼 삼성전자 실적도 오를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고요. 연말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 여전히 진행이 상승세는 약간은 좀 낮춰질 것이지만 늘 상승만 하겠습니까? 상승 하락 전체적인 흐름을 관측하는 게 더 중요하다.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는 단기 투자가 아니겠죠.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그 업황의 흐름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3분기 D램 계약 가격은 공급사 재고량이 적고 고객사 수요도 늘어나 전분기보다 3에서 8% 상승할 것이고 4분기 역시 D램 가격은 오르겠지만 상승폭은 3분기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이 기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개미들이 올해에 28조나 샀는데 삼성전자 목표가를 낮추는 증권사들, 이런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지난 20년, 30년과의 다르게 대한민국의 증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고객의 탁금이 66조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지수가 크게 과거와는 다르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이제는 서서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크게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난해 말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바입니다. 잠시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5.5%, 최근에 작년 12월, 11월에 가장 높은 56. 대략 기억하기로 56.6%까지 지분 보유를 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점이고에서 횡보하는 상황에서 현재 53.5%까지 외국인은 지분을 낮췄죠. 삼성전자는 보통주는 3.1%까지 보유 물량을 낮췄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에 더 이상 마지노선은 저는 54%까지를 봤는데요. 좀 더 1%를 더 봐서 53%까지를 보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가장 높았을 때가 88%, 현재는 75.9%니까 76%, 삼성전자는 12%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 분기마다가 국부 유출이 됐었죠.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배당으로 인해서 늘 이렇게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갔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88%의 외국인 지분에서 76%까지 12%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현재 76%를 보유하고 있는데 60%, 16%까지 더 국민들이 가져왔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는 은행권에 적금을 든다든지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더 들여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도 오르고 또 하나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이런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기에서 12%까지밖에 가져오지 못했고요. 보통주인 삼성전자는 3.1%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0.5%까지 가져오게 되면 53%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정도의 지분 보유를 가지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더 이상의 외국인들은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공매도도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는 6,550만 주. 지난해까지는 대차 잔고가 1억 2천만 주 이상까지도 대차 잔고가 있었습니다. 반토막의 대차 잔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서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하게 되면 이번 2분기 실적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꾸준한 성장 일로에 있다. 현재는 시가총액이 477조 원대에 있지만은 저는 1000조 시대를 향후 3, 4년 정도를 바라봐서 시가총액이 1000조를 저는 생각을 하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15만 전자 이상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4천 최고점이나 4,000포인트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는 바로 반도체의 여팡의 지속,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자체의 패러다임, 동학개미, 이제는 투자 문화가 이렇게 적금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우수한 우량한 종목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종목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군으로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증시 패러다임이 대한민국이 서서히 변모해 가고 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면은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어느 정도 팔고 있지만 그래서 53.5% 여기서 5.5%라고 한다라면 대략 3,300만 주 정도 삼성전자의 보통 주식 수가 6천만 주가 아니 60억 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0.5%라고 하는 것은 대략 3천만 주. 현재로서 3천만 주를 더하게 되면은 외국인은 53%의 지분 보유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들도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 사상 최고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도 따라서 코스피도 삼성전자로 더 어닝하게 실적을 더 동반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더욱더 가파르게 더 성장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좀 더 이렇게 내려오게 하다 보면요. 개미들이 28조나 샀는데 이렇게 낮추는 증권사들 이렇게 증권사들, 기관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우선주에 대해서 팔았죠. 이렇게 좀 더 공포심을 어느 정도를 조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레포트를 제출하죠. 이런 것도 사실은 지난해 5만 원, 6만 원 할 때는 내지도 않다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이와 같이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와 같이 큰 폭으로 하면서 갑자기 10만 원을 넘는다, 12만 원을 목표가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낮추는 것이죠. 6개월 동안 또 행보하다를 보니까 11만 1,000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하나금융투자고요. 하이투자증권은 10만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하향을 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0만원에서 95,000원으로 현대차증권은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러다가 기간 조정을 이게 거치면서 어느 정도 85,000, 95,000 가게 되면 또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을 할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레포터도 작성을 하고 그래야지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8만원 아래에서는 단기적인 투자라 할지라도 8만원 아래에서 저점을 공략을 해서 그 고점 자리에서 익절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매매해도 되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같은 맥락의 흐름을 삼성전자와 보이고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이 좀 더 많이 나오죠. 보통주에 비해서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8만원 이하 현재의 박스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분봉을 통해서를 보게 되면 요거 우선주에서도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보면은 가장 저점의 형태가 요 가격대네요. 대략 72,500원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하고요. 75,000원 이상에서는 몇 프로이지만 매매 트레이딩을 해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역시 현재는 반도체 이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저점 26,000원을 저점으로 형성하고 28,000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박스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6월 들어서는 28,000원을 고점으로 그리고 26,500원을 저점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갱본더에 대한 것은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게 따라서 AI 반도체라든지 유연소자 기반으로 인한 반도체 베이스 자체가 변화가 될 시기가 서서히 도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실리콘 기반에서 그래핀 기반으로 이렇게 꿈의 소재 기반으로 전이되면서 그러면 후공정에 있어서 갱본더는 반드시 선택적이 아니라 필연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소재와 함께 요 갱본더의 후공제 패키징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반도체 생산 100배 향상하는 갱본더로 이렇게 프로텍의 시장에서의 주가의 모습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기간 조정으로 인내하는 시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3분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3만원을 넘을 수 있는 전고점까지는 좀 더 모르겠지만은 3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회복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주로서 프로텍의 장기적인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3분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해서 가을 잔치를 좀 준비하는 프로텍이 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